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미국 주식 지금 바닥일까 더 기다려야 될까 2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데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1편을 찾아서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10개 기업, 아마 이제 가장 많이 매매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데이터에 가지고 있는 1등 같은 경우에는 한 2,000 몇백 명이 지금 관심을 갖고 그 기업을 보고 계시고 10등 안에 들면 거의 한 1,5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좀 리뷰해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편에서는 저희가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 다음에 구글 이렇게 5개를 다뤘고요. 2편에서는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이죠 과거에, 그 다음에 퀄컴, AMD, 그 다음에 코카콜라 이렇게 5개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째 개인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마존이었는데요. 아마존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52주 최고가가 이제 주식을 분할하면서 가격들이 다 이제 조정이 돼서 있는 가격이고요. 52주 최고가가 188달러고 현재가 이제 한 106달러 정도가 돼서 최고가 대비해서 주가가 43%. 그러니까 대형주 치고는 좀 많이 빠진 거죠. 그동안에 이제 고속 성장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폭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이런 데들은 한 15%에서 많으면 한 25% 이 정도가 빠졌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마존은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아마존에 대한 기업들을 한번 실적,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지, 두 번째 진단과 함께 밸류에이션 수준이 어떠한지를 통해서 현재 수준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좀 보면 이렇게 매출액이 쭉쭉쭉쭉 큰 폭으로 잘 오르고 있죠. 그래서 2021년도에 실적 보면 매출액이 21% 많이 오른 거죠.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역시 AWS라고 하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쪽이 상당 부분 이제 성장하고 있고 마진율도 높은 그런 비즈니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이제 3.24달러로 전년 대비 이제 55% 정도 늘었고요. 2022년도에 보면 좀 이제 올해 예상 실적은 완전 지금 엉뚱하게 나오고 있죠. 매출액이 12%가 늘었는데도 이익이 거의 안 나요. 0.76달러, 마이너스 76% 완전 급감하는. 이런 급감하는 구간들 때문에 다른 대형주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됐었는데, 과거 이제 작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이제 빠졌던 이유들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변동이 크게, 그러니까 원래 매출액이 늘면 이익은 매출 성장률보다 최소한 같거나 커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매출액이 12% 늘었다 그러면 최소한 주당 순이익은 12% 이상 성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상한 값이기 때문에 반드시 로 데이터 원본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보실 필요 있지만 큰 덩어리에도 잡히니까 그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회사에 이제 투자를 좀 했었죠. 그래서 리비안인가요? 거기에 이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 회사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그래서 테슬라가 주가가 한 50% 가까이 빠졌습니다만, 그 외에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은 70%, 80%, 85%, 어떤 기업은 이제 부도 위기에 몰려 있는 그런 기업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아마존이 투자한 리비안 회사가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주식에 대한 평가 손실을 반영하면서 1분기에 적자로 전환했고, 그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 연간으로 보면 이익을 많이 까먹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주당 순이익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 2.71달러에서 엄청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 평가 손실들이 이제 거기서 더 빠지면 또 빠질 수도 있지만 주가가 워낙 많이 손실을 지금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성장률이 높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 성장인지 진짜 하락인지, 즉 기업의 원래 본업과 관련된 성장이었는지 하락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게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네, 그리고 17% 매출에 성장하는 거는 여전히 꽤 성장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쪽 빠진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지분법 평가 손실들, 투자 손실들이 발생하면서 발생한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히 우려로 많이 빠졌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아마도 주가는 빠르게 회복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밸류에이션을 종목 진단 점수를 보면 앞에 있는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점수가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52점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막 적은 기업들이 70 몇 점 중반대에서 90점대였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 매력 점수 자체가 이 진단 점수가 높을수록 훨씬 더 투자 매력이 있고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그거는 데이터로도 검증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점수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국 전체 기업들 중에서 2150등 상위 34%고 성장성 부분이 좀 낮고 나머지 부분들도 아주 크게 많이 수익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점수를 조금씩 까먹어서 일반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에 비하면 상대적인 매력도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조정을 받아서 아까 이제 주가가 52주 최고가가 180 몇 달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있다가 주가가 쭉쭉쭉 빠져서 여기까지 온 거죠. 106.2달러. 그러니까 여기 있던 주가가 쭉 빠져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AI가 계산한 적정 주가는 164달러고 현재 106달러입니다. 그리고 매우 저평가가 되려고 하면 96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아마존 가격상으로 보면 가장 낮은 가격에 이제 진입하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의 차트를 PER 대신에 PSR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PER은 이익이 쪼그라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은 PSR로 아마존을 좀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주가 매출액 배수가 올해 1분기 때 3.47배였는데 현재는 6월 17일 기준으로 2.3배까지 5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 시점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온라인 쇼핑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AWS 클라우드 서비스도 성장하면서 상당히 높이 매출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걸 제외한 그 전의 데이터로 보면 이미 가격대는 그전 수준으로 다 지금 돌아가 있는 가격대예요. 그래서 가격으로만 보면 거의 뭐랄까요, 미래 성장을 반영하지 않는 가격대까지 거의 내려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존닷컴이 주가가 엄청나게 여기서 엄청나게 더 빠진다든 이런 것들은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시장이라는 게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 시장의 충격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10년 동안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충분히 그러한 그러니까 성장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만큼 반영할 정도의 가격대가 지금 낮아지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한 10% 정도만 더 빠지면 매우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는 이런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점수로만 보면 아까 앞서 있는 기업들에 비하면 우선순위에선 조금 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수도 좋고 저평가 상태도 매우 좋은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장 만족하는 게 투자 1순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면 되잖아요. 얘는 밸류에이션 자체로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데 진단 점수는 상대적으로 평가가 덜 되고 있으니 투자의 매력도나 우선순위나 또는 이러한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게 조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중을 쉽게 얘기하면 아마존은 조금 낮추는 게 맞고 밸류에이션도 매력도도 매우 높고 진단 점수도 높은 기업들이 비중이 조금 더 높아야 되는 이런 형태의 포트폴리오 운영이 좋을 것 같습니다. 7위는 메타 플랫폼스고요. 예전에는 페이스북이었습니다. 예전에 티커는 FB였는데 이제는 메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2주 최고가가 384달러고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57%니까 대형주 중에서는 거의 최상위 최고 하락률이 수준에 해당될 정도로 많이 빠졌거든요.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한 15%에서 한 25%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물론 중소형주는 7, 80%까지 빠진 기업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큰 기업들 치고는 상당히 많이 빠진 케이스예요. 특히나 이제 한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제 페이스북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정보들을 취득해서 앱에서 취득해서 맞춤형 광고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추적 못하게 딱 이제 애플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광고 영향들을 상당히 지금 많이 받았고 실제로 요즘 애플 광고를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개인정보 막 팔고 있고 경매 막 하고 있는데 그거 딱 끄면 뻥 하고 다 사라지는 이런 광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이제 그런 애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호적인 환경은 아닌 거죠. 메타 플랫폼스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의 성장에도 영향을 줬고 그리고 주가에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 이렇게 그런 사업들도 지금 아직까지 성과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광고만으로 성장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들의 성장 부분들이 좀 정체돼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우려, 주가에 대한 반영들로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들은 조금씩은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이 1263억 달러로 한 7% 정도 늘어나고 주당 순이익은 11.73달러로 소폭 한 14% 정도 줄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성장을 다시 회복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워낙 큰 빅테크들이기 때문에 매출액하고 주당 순이익이 한 15%씩 넘어간다는 얘기는 꽤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까지는 고속 성장했다가 22년도에 약간 꺾였고 23년도에 다시 이제 원래대로의 좀 중간 성장 이상의 성장주로는 다시 회복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요 꺾이는 구간 동안의 주가의 하락률은 상당히 과도한 편입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막 50% 이상의 주가가 떨어졌지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결국은 그 가치를 따라서 주가가 회복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좋은 기간에 매수하고 버티는 게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들 잘 확인하시고 실적들 나올 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단 점수를 보면 100점 만점에 83점이고요. 성장성 부분에서 유일하게 점수를 좀 많이 까먹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성장성 부분들이 올해 아까 말씀드린 데 성장률이 좀 꺾이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성장률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저 성장성에 대한 평가가 점수가 조금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3점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연말쯤 되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고 현재 주가 추세는 단기, 중기, 장기 다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여전히 강하다. 그래서 대놓고 매수하기보다는 매도자들이 지칠 때, 그러니까 즉 엄청나게 팔고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다 팔고 나면 거래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다시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점들이 아마 훨씬 더 좋은 개인 투자자들이 타이밍을 잡는 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적정 주가 기준은 이제 283달러고 현재 163달러서 매우 저평가 구간에 지금은 메타 플랫폼스는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까 그 말씀드린 악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반영이 돼 있다. 지금 보면 이 PER 기준으로만 보면 여기 이제 PSR 차트로만 보더라도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 이미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근데 PER 기준으로 보면 11배예요, 11배.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도 11배 정도 되면, 그러니까 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사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정도인데, 미국 기업들이 11배 정도의 빅테크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제 15배에서 25배 사이에 보통 많이 움직이고, 좀 고평가됐다 그러면 30배에서 50배 사이에 움직이거든요, PER이. 근데 이제 사이즈로 봤을 때 PER이 11배 정도에 들어왔다는 거는 어쨌든 가격상으로 보면 전부 다 전체적으로는 이미 메타 플랫폼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없는,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는 가격까지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가격들은 조금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면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는 실적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조금은 가격대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격 구간에는 충분히 들어가 있는 걸로 일단 데이터로는 확인이 됩니다. 네, 여덟 번째 기업은 퀄컴인데요. 퀄컴도 주가가 변동폭이 상당히 컸었죠.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고 52주 최고가를 보면 193달러고 현재 주가가 약 이제 120달러 정도 수준이라서 한 38% 정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퀄컴뿐만 아니라 브로드컴이나 또 기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도 대부분 한 30%대에서 많으면 40% 가까이 많이들 하락해 있거든요. 그래서 퀄컴 같은 기업들이 과연 이제 만들고 있는 칩 이 기업들도 미래 성장 산업들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는 기업이긴 해요. 아까 이제 우리가 1편에서 말씀드린 엔비디아가 이제 그러한 기업들에 상당히 선두에 있는 거고 퀄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면에 상당히 미래 4차 산업과 관련된 칩들이 상당히 많이 탑재되어 있는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1년 전 수준으로 이미 다 돌아가 버려서 상당히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10년간의 매출이나 이익 추이를 보시면 매출액이 이제 2021년도에 좀 급증을 했죠. 그래서 매출액이 54%,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거죠. 주당 순이익이 74%. 그 다음에 2022년도 올해 예상 실적이죠. 매출액이 446억 달러로 33%, 주당 순이익이 59%. 그러니까 잘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면 2022년도에 주가가 저렇게 과도하게 빠질 정도가 되느냐 이런 수준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올해 저 정도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들이 반도체 업종하고 그 다음에 뭐 테슬라하고 뭐 이런 몇 개 특별히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 외에는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업종, 그 다음에 경기 변동형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여행 관련된 기업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다 망했다가 지금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성장률이 상당히 높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성장률이 높고, 나머지 일반적인 기업들은 이렇게 높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퀄컴 이런 데들은 상당히 주가 많이 빠져 있는, 과도하게 좀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성장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올해도 여전히 성장률이 높은 업종이 바로 반도체 업종이고, 만약에 시장이 반등한다고 한다면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이 가장 먼저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퀄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진단 점수랑 밸류에이션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성장률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퀄컴의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3년도에도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20% 이상이다. 그러면 좀 덜 빠질 것 같은데, 올해는 성장률이 여전히 높지만 내년도 같은 게 성장률이 지금 한 자리로 떨어지는 거고, 이러면 성장률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이걸 빨리 성장률을 10%대 또는 15%대로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반도체 관련된 이런 칩이나 이런 생산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 공급들이 지금 상당히 딸리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이 부분의 공급 병목 형상들이 좀 해소가 돼야 아마 조금 더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수치들은 어차피 실적들이 계속 바뀌면, 그러니까 예상 실적들이 바뀌면 계속 수치들이 바뀌게 돼 있는데요. 여기 이제 진단 점수나 이런 데들도 그런 것들이 다 반영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같이 좀 조회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퀄컴은 100점 만점에 94점이고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 기업들 중에서 17위고, 대신 주가 추세는 단기, 중기, 장기가 다 하락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하고 똑같이 주가 하락 추세가, 그러니까 매도세가 훨씬 강하다. 그래서 덥석 매수하시기보다는 이런 신호들이 단기, 중기가 최소한 횡보나 상승으로 2개 정도가 전환할 때가 훨씬 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AI 적정 주가를 보면 이제 210달러가 적정 주가인데, 현재는 매우 저평가 가격까지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24달러 이하면 매우 저평가인데 그 가격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전에 있는 가격이 193달러가 1년 전에 최고니까 아마 이 정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적정 주가는 월별로 이제 변동하기도 하고, 최소한 3개월, 그러니까 가장 빨리는 1개월마다 바뀌기도 하고, 좀 길게는 3개월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적정 가격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다고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거나 유지되는데, 현재는 그 갭이 조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퀄컴의 PER도 보면 12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 중에는 상당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SR 10년치 차트를 봐도 이제 1분기에 4.5배에서 지금 6월 17일 기준으로 3.5배거든요. 그러니까 3.5배 수준 기준은 뭐냐면, 퀄컴의 10년 동안의 PSR 지표 중에서 가장 낮은 구간에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아까도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성장을 한 자리라 하더라도 내년에 또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에서는 PSR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는 가장 싼 구간에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도달했다.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는 퀄컴의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좀 이렇게 실적들이 회복되는 추세들이 좀 있는지, 시장이 안정화되는지, 그 다음에 저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가 추세에 대한 단기 중기가 좀 회복되는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 기업에 대한 공부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 시기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홉 번째 기업은 Advanced Micro Device. 네, 이름이 길어서 그냥 AMD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AMD인데요. AMD도 뭐 주가 워낙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인텔이 지고 AMD가 떴잖아요. 그래서 인텔의 시장 점유율을 AMD가 계속 이제 잠식해 나가고 있고, 일부는 이제 새로운 제품으로는 엔비디아의 시장에 또 갖고 있는 부분들도 또 진출을 하고 있고, 계속 지금 확장하고 있는 이런 상태의 이제 기업입니다. 한때는 이제 망할 뻔했던 진짜 회사였는데, 정말 극적으로 턴어라운드해서 뭐 주가가 뭐 수십 배, 네, 수십 배 가까이 오른 네, 기업이기도 하죠. 52주 최고가가 164달러였고요. 현재는 50%딱 반토막이네요. 네, 80달러? 81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1년 동안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AMD가 도대체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별일 없었겠죠. 실적은 좋았어요. 실제로도 좋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금리의 인상, 그다음 인플레이션 문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문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시장에 압박 영향들을 많이 주면서 그동안에 고성장했던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밸류에이션을 줄 때는 PER을, 그러니까 이런 배수를 정하게 되는데, 이 배수에 금리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배수를 줄 수 있는 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낮아진다는 얘기는 기업의 가치가 이 낮아지는 것보다 훨씬 빨리 성장하지 못하면 적정 주가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물가 상승률이 미국에서 발표하는데 매월 상당히 높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얘가 이제 빨리 멈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멈추는 순간 성장주들은 이제는, 성장주들 중에서 충분히 가격이 떨어져 있는 기업들은 걔네들 먼저 아마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할 거예요. 성장주가 제일 먼저 반등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들을 기다리는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0년 동안의 AMD 매출 실적을 보면요, 2021년도에 네, 매출액이 68% 엄청나게 늘었죠. 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25%. 2022년도는 더 좋아요. 그렇죠? 매출액이 60%인데 이익이 71%는. 그러면 사실은 2020년도 2년도에 주가가 더 잘 갔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주가가 160달러까지 잘 갔죠. 그때도 더 잘 가는 게 맞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무너지면 뭐 방법이 없어요. 그 무너지는데 혼자만 가는 기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리버스로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기업의 가치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 라인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것들을 결국은 주가가 따라서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2023년도에, 내년도에도 보면 매출액과 순이익이 한 14% 정도 늘어나서 엄청난 고성장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그냥 성장주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성장주 턱걸이 정도에는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기업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게 아닌데, 그거에 비하면 주가는 50% 떨어져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100에서 50까지 떨어지면 이게 50%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다시 가격을 회복해요. 50에서 100이 돼요. 그러면 50에서 산 사람은 수익률이 100%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0%에 사면 이게 회복이 되면 실제로 개인 수익률은 100%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투자자들한테 수익률을 올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시점이 되겠죠. 진단 점수하고 네, 적정 주가를 보면 100점 만점에 89점. 네, 매우 높습니다. 미래 성장성까지 매우 높고, 미국 전체 상장 기업들 중에서 62위, 네, 상위 1%. 네, 역시 개인들이 되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훌륭하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 진단에 관심 종목 10개를 했는데 점수들이 굉장히 높아요. 진단 점수가. 낮은 기업이 별로 없어요. 아까 아마존이 낮다고 하는 게 상위 한 30%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막 굉장히 높아서,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주가는 다 회복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잘 못 버티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조금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때 사고, 고평가되면 조금은 지분을 줄이고, 이런 형태들로 운영해 보시는 게 투자 심리나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가 추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지만 다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순식간에 다 턴하는 시기가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정도가 빨리 턴을 하면 그때부터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들 먼저 튀어오르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수준은 적정 주가가 152달러고요. 아까 뭐 2배니까 이 정도 AMD가 거래됐었겠네요. 이 정도 거래됐다가
이 적정 주가도 계속 따라 올라온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저 적정 주가가 찍혔다고 해서 영원한 적정 주가 아니에요. 저거는 한 달 내지 3개월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회하셔가지고 검색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재가 81달러였는데 매우 저평가가 89.83달러 이하니까 매우 저평가 이하니까 그냥 뭐랄까요, 매우 저평가 그런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매우 싸다 이런 거네요. 그리고 점수는 매우 좋다. 그러니까 되게 우량주인데 매우 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산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기업들이 10개들을 쫙 라인업하고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과 우량 기업인지를 잘 체크하셔서 상대적인 매력도, 내가 언제쯤에 진입하면 좋을지 그런 계획들을 삼아가는 이 자료를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 PSR이 최고 높았을 때가 7.6, 한 12배, 13배까지 12배 정도까지 갔겠네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 7.6배, 지금은 7배. 과거에 이때는 그냥 AMD가 망할 뻔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이걸 줄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하는 시점부터의 데이터를 보면 요 정도, 여기서부터 보는 게 맞죠. 요 정도 수준에서 보는 거. 그러니까 지금이 뭐냐면 맨 밑에 점, 맨 위에 점, 가운데 점 있으면 한 가운데 평균 정도 와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어쨌든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에 대비한 밸류에이션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1편에서는 테슬라가 성장률을 감안한 밸류에이션을 봐야하기 때문에 적정가가 빠르게 오를 거예요. 아마 이 AMD도 적정 주가가 향후에 테슬라처럼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반영하셔가지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업 10위는 코카콜라인데요. 이 코카콜라는 약간은 뜬금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관심이 많나? 왜냐면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코카콜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 기업으로 선정을 했을까라고 보면 버핏 때문이 아니었을까? 네. 워렌 버핏이 워낙 포트폴리오에도 많지만 본인의 장수 비결은 코카콜라다 이러면서 막 코카콜라 매번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코카콜라가 의외로 10위 안에 들었다는 게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보통은 이제 성장주들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이익은 안 나는데 막 테마를 타고 있는 성장주 이런 것들이 보통은 상위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 서비스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10위까지의 종목들을 보면 부실 기업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다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더 괜찮냐 덜 괜찮냐의 차이지 얘는 좀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기업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밸류에이션이 매우 저평가냐 덜 저평가냐 이런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업을 고르는 안목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만 조금은 쌀 때 사시면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으실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52주 최고가 대비하면 11% 정도가 떨어졌고요. 이게 덜 떨어져서 매우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오르기도 많이 안 올랐어요. 이런 기업들은 뭐냐, 코카콜라는 매출액 성장률 자체도 높지 않고 물가 상승률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품 가격이 계속 이제 전가할 거예요. 제품 가격이 전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의 매출액을 늘리는, 그러니까 매출액은 뭐냐면 가격 곱하기 수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수량을 사람들이 마신다 하더라도 코카콜라 가격을 올리면 그죠?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가격도 올렸는데 수량도 조금 늘었어요. 원래 늘어나는 수량이 만약에 1년에 5%다. 5% 늘고. 근데 가격도 또 올렸다. 5% 늘렸다. 그러면 1.05 곱하기 1.05 이렇게 하면 5% 성장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좋은 시기가 올 것 같은데 대신 앞서 있는 1위부터 9위까지의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가가 턴에서 올라갈 때 훨씬 빠를 거예요. 지금 얘는 11% 하락했어요. 올라갈 때도 앞에 있는 기업들만큼 오르진 않을 거예요. 앞에 있는 기업들이 막 주가가 한 30% 올랐다가 이 기업은 한 6% 오르고 막 이런 정도 수준에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의 변화들도 크지 않지만 주가의 변동수도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편안한 기업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주가 변동하면 나 너무 심장이 떨려서 위험해. 그런 분들은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죠. 식음료 관련된 기업들 잘 안 움직이는 고배당주 이런 것들이 좋고요. 나는 그냥 짜릿한 기업들이 좋아. 그러면 이제 성장주 위주로 막 하시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향에 따라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덜 하락했으니까 이제 나 지금 사야지 해봐야 나중에 오를 때 덜 오를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떨어질 때 덜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좋고 오를 때는 내가 왜 샀나.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는 주식일 거고 성장주는 오를 때 너무 좋고 떨어질 때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하시되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나 코카콜라나 나머지 기업들이나 다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으면 그 라인을 따라 올라간다. 근데 기업 가치가 그 증가하는 속도, 기울기 상승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주가 상승률도 빠르고 대신 변동성은 훨씬 크다. 그걸 알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판다는 거 원칙만 잘 정한다면 이 변동성이 크고 성장률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렇게 되는데 아무리 사고 팔고 해봐야 수익률이 별로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성장률이 주가도 이렇게 움직여야 그렇죠. 수익률이 높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때 사고 이때 팔아야 되는데 이때 사고 이때 팔면 손실이 크게 날 수 있는 게 아까 성장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서 이렇게 좀 수익을 잘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카콜라 보시면 매출액이 조금씩 줄다가 최근에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코카콜라 탄산음료 막 이런 것도 잘 안 먹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탄산이 아닌 비탄산 음료와 관련된 이런 매출들도 이제 코카콜라에서는 많이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코카콜라 외에 탄산 말고도 뭐 유기농 관련된 시장들도 계속 커지고 있어서 탄산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거나 막 그러기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안전한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배당과 조금의 어떤 성장을 보이고 한 10% 정도의 매년의 주가 상승률을 보는 그런 정도에서는 포트폴리오로서는 괜찮지만 내가 조금 크게 뭔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되게 재미없고 지루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버핏만 보더라도 아까 우리 1편에 나왔던 애플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몇 프로죠? 한 45% 되나요?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선 뭐 자산이 만약 1억이다 한 4천만 원, 4,500만 원 한 종목에 다 넣었다는 얘기예요. 코카콜라도 포트에 있지만 그거에 비하면 훨씬 비중이 낮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비중 조정을 통해서 한 거지 동일한 종목을 동일하게 똑같이 분산해서 사지는 않았거든요. 뭐 퀀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개인들이 뭐 한 5개에서 한 7개의 기업을 가지고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하면 뭐 당연히 확신이 가고 좀 더 성장이 높은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되고 뭐 배당주나 이런 것도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되고 이런 조정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반대로 난 안정적으로 배당주나 이런 것들 한 10% 이상의 성장 그러면 그쪽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거고요. 근데 실적 보면 이제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실적들이 상당히 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통 일반적으로 한 자리예요, 한 자리.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플러스 약간의 알파 정도의 성장을 보시면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이 낮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코카콜라에서는.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성장률이 이렇게 한 자리로 나오면 좀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A에서 뭔가 붙이거나 아니면 잘라서 매각하거나 구조조정하거나 신규 사업을 붙이거나 이런 변화들을 할 거예요, 미국 기업들은. 그래서 저 성장을 다시 10%, 20%, 30% 늘릴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이제 추구할 거고요. 식음료 관련된 기업들은 보통은 5에서 10% 사이가 일반적인 매출액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꼭 코카콜라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 정도의 성장률을 한다. 그 다음에 진단은 70점이고 전체 미국 기업들 중에서 798위, 상위 12%. 성장성은 좀 낮지만 나머지는 그냥 무난하게 괜찮은 기업. 적정 주가는 78달러고 주가가 67달러까지 갔으니까 이 정도까지 갔겠네요. 적정 주가. 지금 이 정도 떨어져 있고 59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저평가 영향으로 빠지고 46달러 수준에서는 그냥 사서 모아도 된다. 하지만 주가가 어디까지 오르냐? 그러면 한 요 정도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성장주가 아니니까. 그죠? 자, PER 기준으로 보면 25배 수준이라서 과거 대비하면 거의 이제 최저 수준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PER이 25배.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기업들 중에서 메타플랫폼스라고 있었잖아요. 메타플랫폼스도 주가 11배예요. 코카콜라 대비해서는 성장성은 메타플랫폼스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코카콜라 대비해서는 싸요. 그러면 어떤 걸 살 거냐 그러면 코카콜라보다는 메타플랫폼스가 상대적으로 매력도 높다는 거죠. 두 번째, 아까 퀄컴도 있었죠. 퀄컴이 PER이 한 13배 됐나요? 퀄컴이 성장률이 코카콜라보다는 높아요. 근데 PER은 코카콜라가 25배예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매력적이냐?
퀄컴인 거예요. 우리 실제로 퀄컴이나 뭐 메타 플랫폼스나 이런 기업들 보면 주가 수준도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다 요 밑에 내려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인 매력도를 비교하기에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단 점수와 그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뭐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 시장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아까 맨 1편에 맨 앞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주가는 결국은 거기에 따라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기업의 성장률이 조금만 꺾이거나 높아져도 주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인다. 그게 그냥 일반적 현상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있어야지만 시장에서 투자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관심 기업들 10개 기업들을 전체를 쫙 빠르게 리뷰했습니다만은 전체 총평을 보면 가격상으로는 많이 빠져 있는 거는 맞다.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빠졌다가 아니라 이제는 저평가 구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간 기업들이 개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기업들이 이미 매우 저평가 수준까지 즉 이제는 성장을 니네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수준까지 빠져있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가 아니고선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할 가능성들이 낮은 기업들도 이제는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고 나중에는 이 부분들이 더 이상은 이제는 악재가 없고 뭐가 나오면 예상보다는 조금 좋은데라는 그런 뉴스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실적 성장률이 높지 않더라도 한 7%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한 12% 나왔어요. 그럼 그거 하나만으로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들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지만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 시기에 오히려 좋은 기업들을 잘 발굴하셔서 다음번 상승장에 좀 이렇게 수익을 잘 내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